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각의 정석 물리학 제5강 열역학 및 열기관 열효율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워볼 것은 일단 이 열역학을 주로 다루는 기체에 대해서 배울 거고, 이 기체를 활용한 열역학 여러 공식들과 상황들, 그리고 열기관 및 열효율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각의 피스톤을 통한 이제 상황을 할 건데, 피스톤한테 주어진 조건이 뭔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기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기체에서 쓰이는 단위가 변수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P, V, T라고 하는데, P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압력, 이 압력이 무엇을 의미하냐? 압력이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을 의미하고, 부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피로 쓰지고, 온도는 T로 쓰고 도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켈빈이라는 단위를 쓴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화투에서 김도현 선생님한테 배운 걸로 아는데, 이 PV는 LT라는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P가 의미하는 값이 그 압력, 그리고 V가 부피, T가 온도인 것은 알겠죠? 그리고 N은 이 기체 상태 방정식인데, 이 기체의 몰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R이 무엇을 의미하냐? 얘는 기체 상수로 뭐 단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8.3이나 뭐 0.08 이 정도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PV는 nRT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저희가 주로 쓰는 게 PV 그래프를 자주 쓰거든요. PV는 nRT는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PV는 nRT라는 공식에서 PV 그래프를 그려줄 때, 여기서 이제 반비례 함수 형태인 그래프가 있으면 이 그래프 위의 모든 점에 해당하는 지점은 온도가 같다 라는 사실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에너지와 일에 대한 개념을 배울 건데, 이 기체에서 내부 에너지는, 에너지 전체는 그 여러분들 4강에서 배웠듯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으로 적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각각 기체의 한 개 한 개 한 분자 한 분자당 전부 다 포함해서 한다고 해서 시그마를 써준 거고요. 근데 기체 내부 에너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써주는데, 이상기체는 그 압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즉 기체에 대한 서로 상호작용을 고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값이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만 남게 되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것을 배웠죠. 이 2분의 1 mv 제곱을 이용해주면은 2분의 3 nRT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nRT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통해서 PV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로 써주던가 2분의 3 PV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배울 게 일인데, 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4강에서 F 곱하기 S로 써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근데 아까 압력이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F는 압력 곱하기 단위 면적이겠죠. 그러니까 F를 PA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F를 면적 곱하기 E를 압력 곱하기 면적 곱하기 거리, 이렇게 써줄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면적 곱하기 거리가 부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부피로 써줘가지고 1은 PV로 써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면 1이 양수가 돼서 1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부피가 감소하면 1이 음수가 돼서 1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연력학 제1법칙은 Q는 델타 U 플러스 W라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Q는 열량을 의미하고, 델타 U는 아까 배웠듯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그리고 W는 일의 양, 이렇게 해서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게 연력학 제1법칙 공식인데, 이거를 이제 문제에서 보면 이러한 형식으로 상황이 주어질 거거든요. 이러한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게 연력학 1법칙의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이런 연력학 제1법칙 공식이 있을 때 A에서 B로 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봅시다. 우선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PV로 쓸 수 있지만 주로 이 공식을 쓰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은 PV를 써주기 때문에 PV 그래프의 민넓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델타 U는 위로 올라가면은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다시피 부피는 같은데 압력이 증가하는 이런 형식이면 온도는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 U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1의 양은 얼마가 가지냐, 왜냐하면 부피, 아까 민넓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선이기 때문에 민넓이가 존재하지 않겠죠. 즉 부피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1의 양은 0이 됩니다. 따라서 받은 열량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 1의 양을 해석을 할 때는 부피가 줄었냐 감소했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제 BC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BC 과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상황에서 압력이 같은데 부피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온도는 증가하게 되겠죠. 이 T1이라는 반비례 그래프에서 T2라는 반비례 그래프로 이쪽 이동하니까 온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역시 증가할 것이고, 일의 양 역시 이제 밑넓이가 부피가 증가하다 보니까 양수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열량은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C에서 D로 봅시다. C에서 D 과정은 제가 등원선을 그려드릴게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온도가 감소했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온도는 감소했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인 상태로 일의 양은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Q는 알 수 없죠. 일단 여기서 뭐가 더 큰지 모르니까. 이러한 식으로 내부 에너지는 온도가 증가했냐 감소했냐를 보면서 그 부호를 따져주면 되고, 일의 양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증가했냐 감소했냐로 따라서 부호를 따져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두 가지 합을 통해서 Q를 도출해낼 수 있는데, 이제 Q를 못 가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거든요. 이런 식 C에서 D 상황 같이 마이너스 플러스 나왔을 경우, 이런 경우는 직접적인 계산으로 값을 구해서 Q를 구하여라 이러한 문제는 잘 없고, 뭐 미리미리 값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들을 이용해서 도출해내면 됩니다. 뭐 이 값을 막 이런 공식들을 이용해서 구하여라 그런 문제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이제 그 다음으로 배워볼 게 그 기체상수 R을 이용해서 비열 값을 배워볼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CV라 써지는 게 등적 비열비라고 해서 부피가 일정한 상황에 대해서 비열비, CP라 써주는 것은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비열비 이렇게 써주는데, 이거는 이제 그 뒤의 내용을 먼저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기체의 상황을 나눌 수 있는데, 볼 수 있듯이 등적 과정, 등압 과정, 등원 과정, 단열 과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등적 과정부터 봅시다. 등적 과정 같은 경우에는 등적, 부피가 일정하다 해서 등적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V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세로로 가는, 아까 전 문제에서 보면은 그냥 이 A, B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을 등적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PV는 nRT라는 공식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V는 안 변하니까 그렇게 놔두고, N이랑 R 같은 경우에는 R은 일단 상수니까 변하지 않고, N은 밀폐된 기체 안에서 기체가 더 증가하거나 감소할 일이 없으니까 상수로 두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압력이 증가하면 온도도 증가할 것이고, 압력이 감소하면 온도도 감소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뭐 둘 중에 한 가지 상황만 보자면, 일단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만 보자면,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온도가 증가를 하니까 네모 에너지는 플러스가 되고 일의 양은 0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피가 변하지 않는 등적 과정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열량은 플러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도가 감소할 때도 한번 유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등적 과정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피스톤 안에 기체가 있을 때, 실린더 안에 기체가 있을 때 이 피스톤을 고정을 시켜놓고 뭐 열량을 주입해서 가열을 한다던가, 그런 형식으로 이제 이 등적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등적 상황에서 그 연력학제 7식 공식을 보자면은, 일단 일의 양은 0이라고 말씀드렸고, 델타 U는 아까 2분의 3 nr 델타 T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는 2분의 3 nr 델타 T가 될 것이고, 여기서 Q에 있는 이 2분의 3r을 CV로 써주게 됩니다. 그게 아까 배웠던 등적 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압 과정을 배워볼 건데, 등압 과정은 말 그대로 압력이 일정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제 또 P분의 nRT 공식을 이용해서 보자면, 압력이 일정하니까 변하지 않고 nr도 똑같이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도는 부피가 증가하면 증가하게 되고, 부피가 감소하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얘를 이제 연력학제 1법칙식으로 보자면은, 일단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부피가 증가하면 일의 양도 플러스고, 온도가 증가하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열량도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등압 과정 어떻게 만드냐, 이제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 있을 때 이 피스톤에 추를 매달아서 이 추에 받는 중력으로 인해서 압력을 만들어줘서 부피를 증가시켜주면 이를 등압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의 세기가 일정하니까 압력도 일정하겠죠. 면적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등압 과정에서 연력학제 1법칙을 분석을 해볼 텐데, Q는 델타 U 플러스 W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델타 U는 2분의 3 nRT라고 말을 하였고, W 같은 경우에는 P 델타 V를 쓸 수 있다는데, P 델타 V는 이상기체 상세 방정식에 따라서
nr 델타 t로 적어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q는 얘 두 개를 더한 값인 2분의 5 nr 델타 t입니다. 이 등합 과정에서 이 2분의 5r을 써서 등합 비열이라고 cp라고 써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등온 과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등온 과정은 말 그대로 그냥 온도가 일정한 과정을 등온 과정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그냥 단순한 반비례 그래프를 따르게 되어 있고, PV는 nrt에서 nr도 변하지 않고 등온이니까 온도도 변하지 않으니까 P가 증가하면 V는 감소하고 V가 증가하면 P는 감소한다. 이런 형식의 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립학제 1법칙 공식을 보면 온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는 변하지 않아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없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부피가 감소하면 열량은 줄게 되고 부피가 증가하면 열량은 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연력학제 1법칙과 이상기체 상식을 분석해가는 과정이 이제 이러한 5강에서 다루는 거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러한 등온 과정 어떻게 만드냐, 그냥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얘를 밀어넣고 들어올려 대시하는 할 수 있는데, 얘를 이제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는 약간 근사식으로 얘를 해주는데,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 있고 이 피스톤 위에 밀가루같이 약간 알갱이 아주 작은 뭉치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알갱이들 집합체를 조금씩 알갱이들 밀가루를 흘려 내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압력이 그 부피가 줄면서 압력이 줄고 부피가 줄고 압력이 줄고 부피가 줄고 압력이 줄고 얘네를 반복하다 보면은 아주 미세하게 얘네가 반복되다 보면은 이러한 그래프가 똑같이 얻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이제 등온 과정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는 좀 복잡한데,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델타 U는 0이라고 했고, W 같은 경우에는 델타 PV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얘를 이제 인테그랄 PdV로 쓸 수 있게 되는데, 그 아까 반비례 함수 형태니까 x분의 1을 적분하면은 lnx가 된다는 사실 모르실 수도 있는데, 몰라도 되는데, 이러한 식으로 적분하게 되면은 nRT ln v1분의 v2가 됩니다. v1은 이제 처음 부피고 v2는 나중 부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량이 각각 1의 양과 1의 양은 같게 되고, 이 값은 nRT ln v1분의 v2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제 이를 값을 계산하는 과정은 사실 물리학 원에서 나오지 않지만 저희 학교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등온 과정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제 단열 과정에 대해 설명할 건데, 단열 과정은 이제 열 출입이 없는 상황에서 열역학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역학 제1법칙 식에서 Q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는 P분의 nRT부터 볼 게 아니라 Q는 델타 U 플러스 W라는 열역학 제1법칙부터 봐줘야 되는데, 일단 단열 과정이니까 Q는 0이 될 것이고, 델타 U가 만약 증가한다 가정을 하면 1의 양은 감소를 해야겠죠. 얘를 이제 그대로 가져온다면은 이제 nr은 변함이 없고 델타 U가 증가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1이 감소를 마이너스니까 부피는 감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얘네들을 곱한 PV 값이 결국 최종적으로 nRT가 증가하니까 증가해야 되니까 압력은 크게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형식도 이제 형식으로 밑에 것도 한번 증명을 해보시고요. 이제 얘네를 단열 과정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런 T1, T2라는 두 등온선이 있을 때 이 등온선 사이를 가로지르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단열 과정 어떻게 만드냐? 그냥 평범하게 실린더에 피스톤이 있을 때 이 피스톤을 갑작스럽게 팍 하고 들어올리는 상태면은, 들어올리게 되면은 그 상황이 이제 단열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열 과정으로 인해 이제 구름도 만들어지고 약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이제 1의 양을 구해볼 수가 있는데, 델타 U가 2분의 3 nRT라고 말씀드렸잖아요. nR 델타 T. 근데 Q가 0이니까 W 자체도 마이너스 2분의 3 nR 델타 T가 돼야겠죠. 따라서 1의 양을 이런 식으로 단열 과정에서는 구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여기를 넘어와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단원자 분자에서 2분의 3R이랑 2분의 5R이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설명해드렸는데, 왜 2분의 3이고 2분의 5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우선 2분의 3이 나오는 과정은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가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vx, vy, vz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방향으로 다 나눠서 증명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 가지 방향으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2분의 3이다 라고 해서 2분의 3R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압 비열은 등적 비열에 R을 더한 값이기 때문에 2분의 5R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이원자 분자에서는 왜 2분의 5R이냐? 단원자 분자에서는 한 개만 있기 때문에 얘네가 회전을 하여도 결국 같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원자 분자가 되면은 얘네가 회전을 하면 달라지기 때문에 회전에 의한 값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운동 에너지도요. 여기서 이제 근데 회전을 할 때 이 축, 이 축, 이 축이 있는데, 이 빨간 축을 회전한 거와 파란 축을 회전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같기 때문에
얘 둘이는 같다고 쳐서 2분의 1 mv 제곱에 결국 최종적으로 5배가 되는 거죠. x, y, z에다가 회전축 한 개, 두 개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2분의 5r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원자 분자일 때 생각 비열은 여기서 r에 더한 2분의 7r이 되고, 다원자 분자에서는 이제 이 빨간 회전축과 파란 회전축에 의한 회전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 곱하기 6이 돼서 3r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대각 비열은 여기서 r에 더한 4r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CV랑 CP를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열비라는 감마값이 등장이 됩니다. 이 감마값은 CV분의 CP라고 의미하는데, 이 감마가 왜 중요하냐? 바로 단열 과정에서 중요한데, 단열 과정에서는 이게 제가 식으로 지금 당장 증명 못 해드리지만 P 곱하기 V의 감마승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단열 과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문제에 PV의 뭐 단원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감마는 3분의 5가 되겠죠. 단원자 분자의 단열 과정에서 첫 번째 상황에 이게 뭐 10이다. 그러면 두 번째 상황에 3분의 5는 얼마일까라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10이라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단열 과정에서 PV의 감마승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아마도 고급 물리학쯤 돼서야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열 기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열 기관에는 그 피스톤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피스톤 조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거든요. 뒤에 뭐 예제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피스톤이 조건이 두 가지가 총 나오게 됩니다. 먼저 피스톤이 고정이 돼 있냐, 이동하냐. 그리고 또 피스톤이 단열이 돼 있냐, 금속 재질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먼저 첫 번째가 피스톤 고정 vs 이동입니다. 이 피스톤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A 쪽에 있는 기체 압력과 B 쪽에 있는 기체 압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멈춘 이 지점에 대해서 단면적이 같은 상황에서 F가 같아야지만 얘네가 평형을 이뤄서 멈추겠죠. 따라서 압력은 같아지게 됩니다. 이제 이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러한 실린더 상황에서 피스톤이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A 기체와 B 기체의 압력은 같구나. 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단열이냐 금속이냐도 달라지게 되는데, 단열 같은 경우에 당연히 열이 이동할 수 없으니까 얘네 둘 사이의 온도가 달라지게 되고, 금속으로 만든 피스톤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 사이의 온도가 서로 이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둘의 온도가 같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또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열 기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열 기관은 이제 이러한 순환 회로를 거치는 기관들을 열 기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두 가지 열 기관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A 지점에서 제가 A 지점에서 B 지점을 갔다가 C 지점에서 A로 가는 이러한 순환, 시계 방향 순환일 때는 일의 양은 이 면적 넓이에 플러스를 붙인 플러스 S1이 되고 델타 U는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열 기관 자체가 순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자기 위치로 오거든요. 최종적으로 자기 위치에 왔을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없겠죠. 왜냐하면 온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니까. 하지만 순환을 하면서 면적이 생기기 때문에 일의 양은 0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A에서 B로 갔다가 D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이러한 반시계 방향의 사이클을 가지는 경우에는 일의 양이 이 넓이에 마이너스가 붙여지는 마이너스 S2가 되고, 마찬가지로 델타 U는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기관 해석하는 문제를 풀 때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없다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 효율은 이제 이 열기관에 대해서 Q는 델타 U 플러스 W를 막 각각 해석해서 값들을 구해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았을 때 이 열 효율이 들어간, 그러니까 플러스가 된 Q 값의 분의 1의 양을 의미합니다. 뭐 얘를 이제 바꿔주면은 W는 Q in 마이너스 Q out이라고 써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나간 1의 양은 마이너스 Q out으로 써질 테고, 얘들을 합한 게 W가 되니까, 왜냐하면 델타 U가 0이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고, 얘를 이제 이 공식 집어주게 되면은 열 효율이라는 것은 1 마이너스 Q in분의 Q out이라고 써줄 수 있게 됩니다. 이 열 효율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러한 공식에 직접 값들을 집어넣어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열 기관의 대표적인 얘기를 얘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맨 첫 번째가 스털링 기관. 이 스털링 기관은
등원 과정, 등적 과정, 등원 과정, 등적 과정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진 과정을 스털리 기간이라 쓰고 과거에는 이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카르노 기간. 이게 중요한데 카르노 기간은 이제 등원, 단열, 등원, 단열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카르노 기간은 그 열 효율을 최대로 가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 카르노 기간을 넘어서는 열 효율은 없다. 이를 증명하는 과정은 뭐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뭐 충분히 유튜브나 네이버에 치셔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카르노 기간의 열 효율은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얘가 특별히 원래는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얘네 자체를 이런 식으로 바꿔줘서 처음에 높은 부분의 온도 그러니까 여기가 TH겠죠. TH의 1 T 높은 온도의 온도 그리고 T 하이 부분의 온도 분의 로우 부분의 온도 이렇게 바꿔줘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력학체 2법칙을 가져왔는데 연력학체 2법칙은 그냥 무시하겠 너무 간단한 개념이기 때문에 짚고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역법칙이랑 비가역법칙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가역법칙은 A 상황에서 B 상황으로 넘어가 있고 다시 B 상황에서 A 상황으로 넘어올 수 있는 과정을 가역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자 상황 같은 경우에서 얘가 이쪽에 있다 다시 이쪽으로 오고 다시 또 이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A 상황으로 갔다가 B 상황으로 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을 가역 상황이라고 하고 비가역 상황은 A 상황에서 B 상황으로 넘어간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공이 떨어졌을 때 떨어지고 난 후에 다시 올라오지 않으니까 이를 이제 비가역 과정이라고 합니다. 비가역 과정의 대표적인 예로는 물에다가 물감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원래는 한 방울이었다가 얘네가 점점 퍼지겠죠. 근데 얘네가 입자들이 각각 움직이다가 갑자기 정말 우연찮게 한 점으로 다시 모인다. 한 방울로 모인다. 이런 상황은 일어날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연력학체 2법칙은 간단하게 말하면 무한동력 기간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무한동력 기간을 찾았다 하면서 유튜브에 나오는데 무한동력 기간은 연력학체 2법칙에 따라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1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1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꽁으로 먹여주는 문제니까 무조건 맞추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문제를 특별히 준비 안 했고 기출 문제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푸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자,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밑에 문제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풀이를 동시에 한꺼번에 할 거기 때문에 대충 문제를 푸는데 한 1분 정도, 2분 정도 걸리면 이제 빨리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와서 이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억 문제 보면은 비치 과정에서 기체 간일은 0이다. 기체 간일을 제가 분석을 할 때 부피가 증가 감소했냐 이걸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비치 과정에서는 부피가 증가를 했으니까 당연히 한 일의 양은 0이 아니겠죠. 기체가 한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은 30줄이다 라고 물어보는데 우선 얘는 0이니까 0이고 얘네 둘 한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하지만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가 되면은 이게 연력학적으로 무조건 최종적으로 플러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그마 Q의 값은 30줄이 나올 거고요. 이거 아까 열 기간에 설명드렸다시피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델타 U가 0이니까 Q는 W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는 순환 동안 한 일의 양은 Q의 양을 묻는 거고 최종적으로 3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열 기간의 효율을 묻는데 열 기간의 효율은 아까 제가 공식을 보여드렸죠. 1 마이너스 150분의 120은 150분의 30은 0.2다. 최종적으로 맞게 돼서 정답은 니은디귿 4번. 이런 식으로 쉽게 도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 밑에 문제를 풀어보게 될 건데 우선 기억 먼저 봅시다. A의 온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높다. 우선 이 상황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아까 이 A, B 사이에 있는 피스톤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PA는 PB는 이런 식으로 적히겠죠. B, C 사이에 있는 피스톤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물론 같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런 상황은 이제 드무니까 딱 한 순간에서만 같을 수 있으니까 같지 않다라고 두고 풀겠습니다. 그리고 A, B 사이에 있는 피스톤이 단열되어 있고 B, C 사이에 있는 피스톤이 금속이니까 TA 이렇게 두고 풀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나 상황을 봅시다. 나 상황에서
A에 Q를 집어넣었다. 얘는 이제 단열된 상황에서 Q가 집어넣었으니까 뭐 등온, 등압, 등적 뭐 이렇게 다 해석할 수 없고 일단 부피가 증가했죠. 그리고 Q를 집어넣어줬으니까 P랑 T도 결국 최종적으로 둘 다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온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높다라는 기억은 맞게 되고 니은 가에서 나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A가 한 일은 Q다 라고 물어보는데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일의 양 이걸 물어보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게 무엇을 묻냐 델타 U가 제로냐 라고 물어보는데 아까 온도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델타 U는 결국 최종적으로 0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게 됩니다. 나에서 B와 C의 압력은 같다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일단 맨 첫 번째 상황에서 동일한 양의 이상기체를 막 넣었으니까 이 세 개의 모든 각각의 온도는 온도, 압력, 부피는 다 같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여기서 Q를 집어넣어줬고 A 압력이 증가했으니까 B 압력도 증가할 건데 C 압력은 그대로 유지 있는 상태로 있을 테니 BC의 압력은 같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 디귿을 푸는 과정에서 C의 압력은 그냥 유지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얘네를 눈대중으로 풀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사실은 P분의 NRT를 이 ABC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서 풀어보셔야 되는데 이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Q&A를 통해 답변 받도록 하겠고 이상 1과의 정석 5강 열역학 및 열기관 열효율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